네, 정의당 서울시당 마지막 마무리 뭐라고 해야 되지? 구독과 좋아요 다시.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2021년 1월 12일 키워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입니다.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안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법사위 소위 논의 과정에 정부안이 반영되면서 기업 그리고 정부 책임자가 법안 이름에서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 법안의 성격이 후퇴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법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번도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원안에도 없었던 내용이고 쟁점으로 부각됐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안 소위가 심사되는 과정에 박영선 장관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의견으로 냈고 이것이 전격 반영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버렸습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적용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적용이 안 되면서 이중차별을 겪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 즉 오너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그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3년 후에 적용되게 됩니다.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85%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3년 동안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이 기간에 산업재해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4석 슈퍼 여당인데요. 사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법만은 미적미적거리면서 겨우겨우 이끌려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마저도 원안에서 훨씬 후퇴한 자기 당의 의원들이 낸 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정부안이 반영돼서 지금의 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후퇴된 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법이지만 그래도 이 법안의 통과는 정의당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로 6월 11일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상정을 했고요. 국회 안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100일이 넘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시키자는 의지로 국회 본청 앞에 농성장을 마련했고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농성을 이어갔고 정의당의 전국의 광역시도당 그리고 지역위원회들이 중심이 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벌려냈습니다. 네, 그 결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70%에 가까운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6석의 정의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이만큼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두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끝내는 법안 소위에 올라가서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의당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앞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일단 기업주 등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원청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이 사회운동과 함께 결합을 해서 입법 선거까지 냈다는 그런 사회운동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이 법안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들이 수많은 투쟁과 사회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해서 개정이 됐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텐데 정의당이 이 문제를 책임있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상징이 데스노트였다면 저는 21대 국회 정의당의 상징은 입법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입니다. 1월 11일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가장 먼저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원 109명 중에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이고 항공승무원 출신 노동자 시의원이자 여성 의원으로서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노동 문제, 젠더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후보가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우리 당의 후보가 보수 기득권 양당 그 어떤 후보보다 선명하고 그리고 차별성 있게 선거를 멋지게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출마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2022년 대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의 초입에 있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인 이번 2021년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서울시당은 현재 정의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진보서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민생위기, 기후위기, 젠더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새로운 서울 비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10년보다 조금 더 나은 서울이 아니라 새로운 10년을 내다보고 거대한 전환에 초석을 넣는 그런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조만간 소책자 형태로 당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 서울시당 유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